떨어지면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떨어질까요? 언제, 어떻게 떨어지면, 얼마만큼 떨어지면 사실 건가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네, 부동산 미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집값 하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집값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집을 사시겠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무주택자분들이 야, 집값 떨어질 거야. 집값 많이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서 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엄청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은 왜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값을 떨어지면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떨어질까요? 언제, 어떻게 떨어지면, 얼마만큼 떨어지면 사실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큰 폭의 하락은 서울은 없을 겁니다. 서울 수도권은 곤두박질 정도의 이 폭락은 없을 거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요,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와, 시장에 정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와, 놀랍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거래가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매수자들은, 야, 거봐. 야, 내가 떨어질 거라 그랬지? 너 작년에 지금 고점 잡지 말랬잖아. 누가 상투 잡으래? 떨어질 건데 기다려. 내년에 더 떨어질 거고 더 기다려. 라고 하면서 지금 폭락론자들이, 자, 집값 기호제를 지내시는 분들이 지금 약간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폭락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게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값이 폭락하냐 안 하냐에 프라임에 갇히지 마세요. 폭락론자분들은 이 프라임에 갇혀서 모든 걸 그 안에 대입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냐?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을 해서 내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에 중점을 두세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거 안정성을 가지면서 실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올라서 나의 기분도 좋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집값을 막 폭락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막 논의하고 힘 빼고 이러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저 여러분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매물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건 다들 아시죠? 와, 지금 서울에서도 집이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마레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반포자이도 이 거래 절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거를 부동산 용어 계시는 분들이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래가 안 돼요. 가격을 내려서 급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왜 거래 절벽이 발생을 했을까요? 자, 지금은요, 주택 공급이 많아져서 매물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매물들은 절세 매물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아끼려는 절세 매물입니다.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해요. 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서울에 주택 공급이 많아서 생긴 매물이 아니고요. 세금을 절약하는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아직도 적고 제한적인데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위해서 내놓은 매물이니까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팔면 팔고 안 팔면 그만인 매물들인 거죠. 그리고요, 지금은 안 팔리잖아요. 왜 안 팔려요, 여러분? 집을 살 사람들이 없어진 걸까요? 갑자기? 아니면 집을 이제 사지 않으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매수 대기자들은 지금 시장에 많아요. 그런데 간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살지 말지, 지금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또 대출도 안 풀렸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기 수요는 시장에 여전히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저도 이 조사 결과도 보고 기사도 썼는데 물론 표본이 많지는 않았는데 조금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 무주택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매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응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나 집 살 의지가 있어. 그런데 기다리는 중이야.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매수 대기 수요라고 하죠. 강의를 하는데, 자, 매수 대기 수요예요. 집 사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타이밍에 들어갈지. 그런데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나 전월세 이제 지겨워. 나 이제 못 살겠어. 나 자가로 전환할 거야. 라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거의 뭐 40, 50%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기타 등등의 다른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나 전세 월세 지금 너무 매물도 없고 비싸. 그리고 나 좀 이제 이사 다니는 거 너무 지겨워. 그래서 나 내 집 마련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지금 당장은 매물이 나와 있어도 살 사람이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기간을 넓게 두면 충분히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 상황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자, 나는 집값이 떨어지면 살 거야 라는 분들을 위해서 집주인의 마음을 대변을 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나 이제 1, 2억 이상은 더 이상 안 돼. 이 급매물을 내놓고 여기서 더 이상은 내가 싸게 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지금 세금도 내야 되는데 내가 뭐 남아야지 내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자는 지금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 이제 세금 보유세가 매겨졌죠. 나 어차피 이미 다 세금도 낼 거고 지금 급할 이유도 없고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 양도세 지금 깎아준다는데 1년이나 남았으니까 뭐 기다려보고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고 뭐 내가 굳이 급매로 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해는 서울은 폭락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방은 뭐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서울 수도권은 주택 공급이 많아져서 이루어진 조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없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급매물이 심한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다 모르겠고 그냥 무주택자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의 급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안 되고 약간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그냥 거래 절벽이다. 시장이 멈춰있는 상태고 이게 가격 하락 신호는 아니다. 지금은 그냥 매수 대기 수요가 움직이지 않은 것 뿐이지 공급이 많아져서 주택 공급에 장사 없다고 하죠.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공급이 많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 절벽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올해 하반기에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고,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조정이 되나 보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럴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무주택자분들이 여태까지 집을 못 샀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고 뭐 1, 2억 떨어진다고 해서 뭐 최소 3억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 전에 가격을 아는데 쉽게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수는 있죠. 전세가가 막 오르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가 쭉 풀리거나 이렇게 하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시점이 집값이 폭락해 있는 시점과 맞물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정하세요.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 드시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쉼없이 올랐고 고통스러웠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그 전세에 들어간 가격을 아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살 수가 없다. 대출도 어차피 안 나온다. 이자 부담도 지금 너무 세다. 아니 도대체 이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내가 집을 살 수가 없다. 나는 그럴 능력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폭락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혜택을 이용해 볼까? 라거나 나 전세 지겹다. 그리고 월세 계속 오른다. 그러면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내 집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집값이 언제 폭락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그때 폭락을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폭락하냐 안 하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내 집이 있어야 되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 부담 없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옮겨 다니는 고통, 월세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뭐 청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서 진짜 들어간다던가 심지어 제가 6억 이하 아파트도 저번에 찍어드렸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조금 몸테크를 하다가 나올 것인가 이런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세요. 어떤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들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좀 찍어봤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뭐 집을 살까 말까 좀 무주택자로서 너무 살기 힘들다.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큰 폭의 하락은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강보합, 강약세, 오르고 내리고 오름폭이 내리고 크지 않은 그 중간 정도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내 집 마련 전략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해주셔도 저 되게 힘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만 부미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